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초기 방역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결국 예방 백신 없는 치살 100%의 바이러스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심각합니다. 국정원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북한 전역에는 이미 확산됐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파주, 연천 등 북한 인근 지역에서 발병이 되는 모양새를 보니까 북한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해석도 사실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인천 강화에서는 오늘 오전 9번째 확진이 있었고요. 오늘 정규 한수양돈 연구소 대표 모시고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북한 평안남도에서 소위 방역 담당 공무원으로 10년간 일을 하셨던 조충희 국방연구원 사무국장과 전화 연결을 해서 북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상황에 대해서 한번 먼저 여쭙겠습니다. 조충희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북한 당국이 돼지 축사 근무자들의 추석 성묘를 금지했다고 들었는데요. 이미 평안북도 돼지는 다 전멸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맞습니까? 네, 북한의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상황이 심각하니까 축사 근무자들이나 이제 방역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휴식을 안 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지금 되어 있고요. 네. 평안북도 돼지가 다 죽었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기는 하지만. 네네. 평안북도 안에 이제 개인들이 기르는 돼지라든지 협동농장 축산반 이런 쪽에서 이제 방역시설이 원만하지 못하고, 방역 당국의 보호와 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이런 사육장들은 거의 다 이제 전멸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비단 평북도만의 사정은 아니고요. 네네. 황해남도나 평양, 청진, 전국에 확산돼서 지금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이제 현재 북한의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북한에서는 가축 질병이 발생을 해도 내부 관계자만 알고 넘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번에는 노동신문이 3번이나 보도했다고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동신문이 3차례 보도는 했지만 북한 지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했다고는 이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노동신문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첫 보도가 2018년 11월 4일 날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세계에서 급속히 전파되는 집짐승 전염병 이렇게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3월 22일이나 23일 그다음에 지난 이제 6월 7일 올해 들어와서 이제 보도낸 것도 다 이제 다른 나라에서 보도낸 것만 이야기했고 실제 자기네 나라에서는 발생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들이나 내 쪽으로 이제 방침을 내보내 가지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이제 발병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북한에서는 그러면은 이렇게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런 게 확진이 되면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방식으로 살처분하고 이런 조치가 있습니까? 이제 일단 중앙과 지역에 이제 비상방역위원회가 조직돼서 활동하면서 차단방역도 하고 소독도 하고 살처분을 하도록끔 규정이나 이제 제도는 만들어져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작동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해도 수의방역소가 있고 시군에, 1개씩의 수의방역소가 있어서 인원이 한 7명에서 15명까지 인원이 있지만은, 실제 이 인원 가지고 지금과 같은 상황을 이제 다 이제 관리하기가 힘든 상황이고요. 네. 그러면 소독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하고 기술이나 설비, 소독차 한 대 제대로 된 것이 없거든요. 네.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이제 계속 확산되고 있는 게 북한의 수의방역 당국의 조치가 원만하지 못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위험성, 그런 가능성을 사실 배제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네요. 그런데 네. 북한은 돼지를 키우는 방식이 우리 남한하고 다르다고 그러던데 작은 아파트 부엌에서도 돼지를 키운다. 돼지 사용 문화가 이렇게 가정 내에서 소규모로도 이루어지고 그러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구경 목장이나 우리 목장처럼 이제 구경 목장에서 키우는 데도 있지만 네. 북한 주민의 거의 한 북한 가구수의 한 50% 이상이 집에서 다 돼지를 기르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문화로 자리 잡았다기보다는 이전에 이제 농가에서 돼지 우리를 밖에다가 넣고 키우던 것이 90년대 경제난 들어오고
이제 식생활이 힘들어지면서 돼지 한 마리를 이제 키워서 한 100kg 만들어서 내면 한 $80 정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돈으로 이제 식량 한 160kg를 구입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1년간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기를 쓰고 돼지를 기르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러네요. 베란다에서도 기르고 부엌에서도 기르고 화장실에서도 기르고 심지어 방에서 같이까지 이제 키우면서 예. 돼지를 그렇게 키우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음식 찌꺼기라든지 이런 이제 잔반 사유하고 뭐 그런 이제 야채나 이런 부산물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술 찌꺼기, 두부 찌꺼기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돼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면 진짜 이 방역이나 이런 문제가 조금 허술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 경로가 북한의 멧돼지다. 또 혹은 뭐 북한에서 온 파리나 모기 때문이다. 이런 추정이 있는데 이럴 가능성은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예, 현재 아직까지 뭐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고,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까지는 이제 통상적인 경로, 뭐 멧돼지라든지 잔반사육, 이런 것들에 의해서는 이제 아니라는 것들이 확인이 되기 시작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여러 가지 경로에 대한 유입 가능성을 열어놓고 역학조사를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태풍 닝닝과 관련해서 큰 물이 북한에서 이제 내려와서 거기서 바이러스가 섞어져 내려와가지고 그 지역 토양이 오염됐을 수도 있고 그 오염된 토양에서 살고 있던 뭐 파리나 모기, 뭐 곤충, 쥐 이런 것들이 이제 바이러스를 묻혀가지고 돼지와 접촉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에 대해서 좀 이제 열어놓고 조사를 하고 그 가능성들을 막기 위한 이런 방역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전염 질병에 대해서 원래 정보를 좀 같이 공유하는 게 필요하고 특히 남한하고 북한이 방역 공조를 잘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 거는 좀 공조 관련된 건 어떻게 되나요? 예, 우선 이제 남북한 당국이 수의 방역 공조에 대한 태도를 바로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도요? 예. 예,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가 사실 국민의 건강, 식생활, 뭐 북한 주민의 경우는 이제 생존과 사실 연관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한반도 축산 안보라는 관점에서 뭐 이데올로기적 사고나 뭐 이런 것에서 벗어나가지고 순수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양한 채널을 가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단체라든지, 학자들, 정부기관, 이런 여러 가지 채널을 가동을 하고, 뭐, 하나무대 3국에서라도 뭐 전문가 교류, 이런 것들을 하고, 정보 교환하고 필요한 문제 합의하고 협력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 지역에 사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정착이 되면 네. 그 후과는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도 우리 힘든데 계속 이러한 상태에서 뭐 진이 빠져도 할 수 없이 계속 지금 뭐 전투준비 상태로 계속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압록강이나 두만강 지역에서 남북한이 공동으로 방역하고 그다음에 북한 지역에 지금 뭐 도처 환경이라든지 뭐 방역 제의도 마련, 축사, 소독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남북이 협력해서 백신이나 치료제도 개발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측면이 있는데 가축 질병 방역에서만큼은 뭐 감정이나 사상 이런 것들을 빼고 철저하게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 평안남도에서 소위 방역 담당 공무원으로 10년간 일하신 조충희 국방연구원 사무국장과 전화 연결을 해서 말씀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정현규 한수양돈연구소 대표님 지금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아까 그 얘기 들으셨잖아요.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 북한에서의 그런 상황이라든가 공조가 잘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라든가 좀 생각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선 인천 강화 성모도 확진에 대해서 좀 먼저 다루겠습니다. 여기가 좀 축산 차량도 다니지 않고 외부하고는 다리 하나로 연결된 섬이고 그리고 돼지가 2마리밖에 없는 농장, 폐농장인데 예. 여기에서 어떻게 이런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는지 좀 이해가 안 가요.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접촉에 의한 전염이기 때문에요. 네. 되게
어떤 사료 차량이나 이런 축산 차량에 의해서도 옮길 수 있지만 사람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서 옮길 수도 있고 다양한 경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야생동물이 몸에 묻어서도 전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떤 축산 차량이 드나들지 않았다고 해도 돼지나 멧돼지가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전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경로가 가능하고 특히 사람이 매개체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신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지 11일째이고 잠복기가 보통 3주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또 이게 더 확산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거는 아마 이제 다음 주 초 정도까지가 처음에 어디선가 감염이 됐고 한 다음에 네네. 1차 감염에 의한 어떤 발생으로 판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그 이후에 다음 주 중순이 넘어가면서 만약에 발생된다면 그게 이제 2차 확산의 조짐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초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처음에 이 얘기 나왔을 때 방역 골든타임이 있다. 이걸 놓치면 절대 안 된다 이랬잖아요. 지금 방역 골든타임이 그러면은 놓쳐진 건가요? 아니면 아직 안 놓쳐진 건가요? 아직은 놓쳐지지 않았고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경기도 북부 강원 일부 그다음에 김포 강화 여기까지 지금 저희가 1차 방어선으로 생각했던 선 안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골든타임이 있다. 또 특히 이제 다음 주 초까지가 그 타임이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혹은 시기적으로도 1차 방어선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면은 좀 괜찮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희망적인 예. 말씀하셨네요.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한 곳 중에서 4곳이 임진강변이라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태풍 때문에 혹시 전염되거나 이런 거 아닐까요? 아마 이제 북한 가능성을 두고 이제 대부분 그 네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은 언제든지 저희도 상당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멧돼지가 철책을 넘어올 수는 없기 때문에 다만 야생동물이라든지 어떤 사체 일부에서 흘러나온 어떤 잔존물이라든지 이런 게 흘러나오고 그게 국내로 유입됐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농장에 들어갔고 이런 거는 저희가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놓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잘 몰랐는데 제가 좀 그런 쪽에 무식해서 그런데 보니까 북한 전문가 말씀 들어보고 나니까 북한 그렇게 방역 잘 안 되는데 걱정이다 이랬거든요. 예. 근데 DMZ를 못 건너온다. 살아있는 멧돼지는 건너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발병된 9마리 중에서 1마리만 빼고 다 어미돼지였다. 이건 예, 무슨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아마 이거는 중국이라든지 베트남의 경우 대부분 어미돼지에서 많이 시작을 했습니다. 네. 대부분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고 또 하나는 어미돼지에서 지금 8건이 나왔고 이번에 오늘 비육돈에서 첫 케이스가 나왔는데 네. 요거는 저희가 역학조사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한두 농장에서 어미돼지가 나왔을 때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네. 8농장에 연속해서 어미돼지만 나왔다는 거는 어미돼지하고 관련된 어떤 역학사항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거고 오늘 나왔던 9번째가 이제 비육돈 네네. 이제 곧 이제 출하 시장을 나갈 때가 되겠습니다만 그거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도축장으로 가게 되면 만약에 갔다면 전국으로 확산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도축장을 통해서는 여러 가지 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그 굉장히 중요한 오늘 케이스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미돼지는 이거에 감염이 되면은 유산을 하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비육동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막 퍼져 나갈 수가 있으니까 예, 이 거래를 그렇습니다. 통해서 예. 그게 더 문제일 수 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더 확산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이낙연 총리가 부실한 방역을 하기보다는 과잉 방역을 하겠다. 예.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가장 시급한 방역 대책, 과잉 방어든 뭐든 간에 어쨌든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뭡니까? 현재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질병이 도축장이나 멧돼지로 넘어가지 않게 하는 거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멧돼지는 감염이 돼서 산으로 숨어 들어가게 되면 네. 물론 100% 죽습니다마는 산에서 죽게 되면 발견하기도 힘들고 전국으로 산을 타고 다니면서 계속 질병을 전파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도축장도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여러 출하 차량들이 몰리고 금방 전파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방역이 집중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꾸 못 돌아다니게 어쨌든 막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예. 그러면은 이
구제역은 옛날에 우리가 발병했을 때 백신이 있어가지고 예방이 가능했다. 또 방역이 성공하고 나면 또 금방 다시 돼지를 키울 수 있었다. 예, 이런 얘기 그렇습니다. 있었잖아요. 근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그게 안 된다면서요? 예, 백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현재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그래요? 얼마나 소독을 열심히 하고 네네. 예를 들면 매몰하고 소독하고 다시 돼지를 몇 마리 넣어서 이상이 있나 없나 체크하고 네네. 환경에 검사하고 해서 이상이 없으면 언제든지 다시 기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게 한 4개월, 5개월, 6개월 정도 걸릴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농장에서 불안해서 또 감염될까 불안해서 그렇죠. 다시 키우기가 심리적인 문제로 쉽지는 않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돼지 농장주들이 그 정성 들여 키웠는데 살처분하고 또 나서 또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또 금방 키우기는 조금 부담스럽겠네요. 예, 제일 그런 문제가 안타깝습니다. 됩니다. 근데 좀 전에 그 3725 쓰시는 우리 그 청취자분께서 애청자분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네. 백신 관련된 문제였는데요. 네. 돼지열병 질문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다고 들었는데요. 수십 년이 지나서야 사라졌다라고 하던데 그 원인이 돼지들이 내성이 생겨서 뭐 그랬다. 근데 이러한 그 내성 생긴 돼지 항체를 이용해서 백신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 하셨네요. 그 부분은 지금 연구가 되고 있고 연구가 되고 있어요. 제일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아프리카 쪽의 돼지 일부 멧돼지에서는 이 질병을 견디고 심지어 보통 폐사율이 30% 이하로 나오는 네. 특이한 멧돼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멧돼지 종류나 이런 것에서 바이러스를 채취해서 지금 스페인에 있는 세계동물보건기구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연구소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지금 효과 테스트는 거의 마무리 단계고 안정성 테스트 하고 있고 영국, 미국 이런 데서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는데 그 시간이 이제 상용화되기까지는 조금 짧으면 2년, 길면 한 4, 5년 걸릴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어쨌든 아직까지 백신은 없지만 지금 조만간에 좀 나오겠네요. 예.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최초 발병 농장이 파주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잠복기가 빠르면 잠복기 3, 4일, 길게는 3주 가까이 되기 때문에 네. 그 기간 내에 발생한 농장은 거의 같은 시기에 감염됐고 어느 농장이 첫 감염 그 케이스로 됐다. 네, 이거를 판단하기는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그 잠복기 내에 있는 농장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농장이 먼저다는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 역학조사라든가 방역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사실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3주까지는 기다려 보고 어느 농장이 첫 농장인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네요. 그 손수 키우던 돼지 몇천 마리 막 한꺼번에 살처분해야 될 때 그 정말 가슴이 찢어진다, 가슴이 예. 미어진다 이런 얘기를 제가 사실 들었어요. 근데 네. 이게 경제적인 손실하고도 또 완전히 연관이 되는 거라서요. 어떻게 됩니까? 살처분하면은 국가가 조금 보조를 해주긴 해주죠, 보전을. 예, 대부분 발생 농장은 현재 돼지값에 한해서는 한 80% 정도가 그러니까요.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라 그 80% 정도밖에 안 되고 예. 또 그런 과정 중에서 이 농장주들이 느끼는 허탈감 뭐 예. 이런 것들이 또 사실 말도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 되게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심각한 피해를 낳겠습니다. 사업이 거의 재개하기 힘들 정도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한번 겪으신 분들은 다시 힘들고 하여튼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거의 파산 상태에 이른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80%를 지원해줘도 그렇게 되는 건가요? 80%가 지원이 되지만 네. 그거는 돼지값에 대한 부분이 상당 기간 다시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수입이 없고 여러 가지 비용 들어가는 것만 계속 있게 그렇군요.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부분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뭐 요즘은 이제 몇 개월 안에 다시 뭐 소독하고 잘하면은 다시 키울 수 있다지만 보통은 3년이 지나야지 이제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일을 못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농가가 아니어도 또 부수적으로 피해를 받는 쪽이 많을 것 같아요. 뭐 사료 공장이라든가 뭐 분뇨 처리하는 곳이라든가 이런 건 어떤가요? 굉장히 타격이 심합니다. 일단 차량 이동이 전국적으로 정지되고 네. 제한되고 또 어느 한 지역에서 한정되다 보니까 원래 이동을 해야 될 거리를 이동을 못하고 하면서 그렇죠. 생기는 문제 또 그런 또 전체적으로 이제 매몰되고 하면서 사라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렇게 되면 전체 사료 물량도 줄고 산업 전체가 이축이 많이 됩니다. 네. 또 문제는
이런 내용들 때문에 네. 어떤 경우는 국민들이 돼지고기를 잘 안 소비하지 먹으려고. 않게 되는. 그렇죠. 그게 이제 가격제와 원인이 이중의 고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으려는 사람은 사실은 돼지고기가 막 올라서 못 먹는다는 말도 하지만 예. 또 한편으로는 이거 먹고 좀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안 먹기도 하고 소비가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살 처분을 하면은 이거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메모를 하잖아요. 예. 어디다가 어느 땅에다가 메모를 하는 보통 거예요? 농장 발생 농장 부지 안에다가 메모하는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FRP 큰 통입니다. 보통 집에 일반적으로 이해하시면 큰 정화조 통 같은 게 굉장히 대형입니다. 네. 거기에 이제 안락사 시킨 돼지를 넣어서 보관을 지하에 메모를 하고 왜 그러냐면은 지하수 오염이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FRP 통에다가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돼지를 키우던 농장이 땅을 파고 예. 거기다가 FRP라고 하는 그런 큰 뭐 플라스틱 통 같은 거겠죠. 예, 예. 그런 통에다가 돼지를 집어넣고 예. 그리고 다시 또 흙을 묻어서 예. 거기서 이제 살처분하는 걸로 한다. 살처분 된 걸 거기 넣는 그러니까 겁니다. 예. 살처분 된 걸 넣고 예. 다시 흙을 덮고. 예, 결국은 자기 농장 안에서 그 돼지하고 다시 또 살아야 되는 그런 굉장히 가슴 아픈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와,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한 가지만 질문이 있어요. 용기가 혹시 뭐 샌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거나 2차 감염 생기거나 이런 건 없나요? 아까 FRP 뭐 안에다가 넣는다고 그랬는데 네. 그런 것들이 뭐 좀 문제가 생겨서 용기 안에 일단 들어간 거는 괜찮아요? 밀폐가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미 다만 죽은 거기 때문에 괜찮겠죠? 그 안에 들어가면 밀폐가 됩니다. 또한 다만 처리하는 과정에 주변이 오염되는 방역은 굉장히 정말 중요한 부분이 그러니까요. 그 되겠습니다. 토양이 좀 또 오염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 주변입니다. 일단 들어간 다음에는 괜찮은데 들어가는 과정까지의 오염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관리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FRP 용기를 넣고 나면 괜찮은데 네. 그거를 이제 넣고서 이렇게 처리할 때까지가 또 사실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고 오염이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아유, 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실 질문할 게 좀 더 있었는데요. 여기까지 듣고요. 오늘 너무너무 좋은 말씀 내지는 정말 많은 지식을 얻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수양돈연구소 정영규 대표였습니다.